씨발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2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2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요새 볼 영화가 많이 없어요. 극장에서도 뭐 많이 안 하고. 최근에 본 영화 있습니까? 저 봤습니다. 뭐 봤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봤습니다. 보셨나요? 아니, 안 봤어요. 저는 뭐 얘기를 할까요? 네, 해주시죠. 이게 사실 웹툰 원작이거든요. 제가 웹툰 방송했을 때 그 김숙룡의 파리대왕이었나요? 네, 그런 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김숙룡 작가의 그리고 그 사형소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사형소년 제가 방송하지 않았나요? 파리대왕 기억납니다. 그 왕따 소년이 사람 죽이는 거. 네, 그리고 박태준 만화회사의 사형소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것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 네. 김숙룡 작가의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이 있어요. 네. 그 약간 디스토피아적 웹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서울 전체에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진 그 1부와 2부로 나뉘거든요. 1부에선 학교가 무너져요. 네. 학교 지하실에서 이제 애들 사이의 이야기가 1부고 그 1부에서 아이 2명이 탈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로 가거든요. 네. 그 아파트에서의 이야기가 2부예요. 2부를 각색을 한 게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웬일로 극장을 다 갔어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어떻게 각색이 됐을까? 아니요, 저는 그 웹툰 나중에 봤는데 저 왜 갔냐 하면은 네. 이병헌 씨가 출연을 하는데 이병헌 씨의 역대급 연기다 라고 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혼자? 같이 갔습니다. 심야 영화로. 네. 영화 내용은 뭐 간단해요. 일단 말씀드렸죠.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서 서울이 정말 완전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뭐 정부 기능도 다 멈춰버리고 거의 원시 수준의 사회가 됐는데 그 중에 아파트 한 동만 서울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아파트의 이야기를 담은 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얘기고. 어떻게 한 채만 살아남았어요? 그건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한 채만 살아남았는데 그럼 거기 원래 살던 주민들이 있을 테고. 그렇죠. 주민들이 있을 거고 외부인들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살아남은 걸 보고 네. 살아남은 그 지진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렇죠. 아파트로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뭐 하루 이틀까지는 아파트에서 뭐 외부인들을 받아줍니다. 네. 또 빈집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주민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공실이 좀 생겼겠죠. 네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원은 한정돼 있고 뭐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근데 또 하필 또 계절이 겨울이에요. 뭐 가스도 당연히 끊겼을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부녀회장이 그 아파트 입주민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뭔가 불편해졌다. 그렇죠. 이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죠. 외부인들은. 그렇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처음엔 우물쭈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겨울에 사람 어떻게 내쫓냐? 나가라고 하는 건 거의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네. 그 죄책감이 덜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총대를 매냐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죠. 내보냅시다 하다가 이제 내보내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파트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약간 조직화하자. 부녀회장은 자기 부녀회장이니까 입주자 대표가 필요하니까 대표를 한 명 뽑자라고 해서 뽑힌 게 이병헌입니다. 이병헌도 원래 거기 거주자예요? 네, 일단 지금부터 스포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병헌 씨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처음에. 네. 그래서 그 이병헌 씨가 대표가 돼요. 어쩌다가. 처음엔 되게 이병헌 씨가 넋이 나가 있는 듯하게 나와요. 처음에. 약간 좀 바보 같고 뭔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굉장히 막 멍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약간 그런 것 같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이병헌 씨가 대표로 추대가 돼요. 그게 왜 대표로 추대가 되냐면은 아파트 1층에 불이 나는데 그 불을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가지고 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무너진다. 네. 어마어마한 책임감이군요. 네. 그래서 이병헌이 대표로 뽑히고 네. 부녀회장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을 내보냅니다. 어떻게 내보내냐? 그 외부인들은 다 아파트 앞마당에 모여달라. 우리가 빈집을 배분을 해주겠다. 그래서 모두가 나갑니다.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죠. 방패들을 들고 외부인들은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씨가 그 마이크로폰 들고 네. 외칩니다. 당연히 안 나가죠.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 외부인과 주민들 사이. 정문 앞에서, 정문에서. 네네. 그래서 그 외부인이 돌을 던져요. 그래서 이병헌이 맞습니다. 이병헌 씨가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병헌 씨가 눈이 획가닥 돌아요. 이제 약간 피를 흘리면서 이제 몰아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서운 거죠. 서로. 그래서 외부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완전 아파트가 요새화되는 거예요. 약간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메인인데. 네. 몰아냈어 이제. 네, 몰아냈으면 이제 아파트 내부 사람들이 약간 거기를 일종의 성역화시켜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만 살아남았고, 우린 거기에 살고 있고, 약간 서울에서 지금 멀쩡한 데는 우리뿐이고. 점점 이제 그 내부의 결속은 강해지고, 약간 외부 사람들은 뭔가 심지어 바퀴벌레라고 부릅니다. 외부인들은. 그러면서 나가서 식량을 약탈해오고. 네, 이제 근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 사람이 생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그렇죠.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 안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갈등이 고조가 돼요? 고조가 되고 빵 터집니다. 어떻게 터지죠? 내부에서 터지나요? 아니면 외부와 함께 터지나요? 외부와 함께 터집니다. 내부인이 외부를 끌어들여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병헌인가요? 아니요. 알고 보니까 이병헌 씨는 거기에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반전이에요. 네.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네. 택시기사인데 택시기사인데 약간 집 매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파트 매매 사기를. 그래서 그 동의 그 호의 아파트를. 네, 그래서 거기에 따지러 간 거죠. 따지러 간다가 우발적으로 그 사기꾼을 죽여요. 살해를 해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지진이 난 거죠. 말다툼 끝에. 네. 그래서 그 원래 집주인은 약간 숨겨놓고 시신을 유기를 하고 자기가 그 집 주인인 양 행세를 하는구나. 하는 거죠. 굉장히 좀 한국적인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라는 그 공간이 갖는 그렇죠. 특별함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내 집. 그렇죠. 네, 주민 그리고 뭐 내가 아파트는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요소가 나와요. 약간 처음에는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은 그 살아남은 아파트는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신축 아파트 사람들이 처음에 도와달라고 옵니다. 네. 근데 분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파트 옆 단지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그렇게 무시를 했냐. 내보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 동대표를 뽑는 데는 약간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작아십니까? 전세십니까? 그 와중에 이런 거를 따지는 굉장히 한국적인 네 그런 대사도 나오고 그때 가서도 네, 정보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는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그렇죠. 자가냐 전세냐를 따지고 혹은 월세냐. 그러니까 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발끈해가지고 내가 대출이 많긴 하지만 작아다. 약간 조금 한국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좀. 그렇죠. 약간 블랙 코미디네요. 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네요. 그 와중에도 나는 집을 샀다. 네. 뭐 90% 80% 그렇죠, 빚이지만 그렇죠. 내 집이다. 네. 은행 집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요, 영화가? 결론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몰아내져요. 새로운 사실 뭐 되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병헌 씨도 나오긴 하지만 그 박보영 씨와 박서준 씨 두 분이 부부로 나오는데 박보영 씨하고 박보영 씨와 박서준 씨가 부부로 나오는데 신혼 부부예요. 그래서 박서준 씨는 점점 그 이병헌 대표한테 점점 동화가 돼가고 박보영 씨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람들 자꾸 몰아내지 마라. 네. 그래서 그 최후의 그 전투 주민과 외부인의 최후의 전투에서 박서준 씨가 부상을 당해서 결국 죽어요. 둘만 도망을 가는데 그래서 박보영 씨가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데 그 외부에서 그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박보영 씨를 걷어줘요. 근데 거기는 아파트 사회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받아들여주고 뭔가 밥도 나눠 먹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살아남은 아파트는 한 채잖아요. 아파트가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벽이 바닥이 되고 그런 공간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메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메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웹툰도 봤거든요. 웹툰과의 결론은 상당히 다릅니다. 웹툰은 암울하겠죠. 굉장히 암울해요. 그 파리대왕 그리신 분이 그렸다면 네네네.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 웹툰이 차라리 현실적이다. 네네네. 막 마지막에 저는 모두가 파멸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따뜻함을 좀 굳이 보여줬어야 됐나. 영화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나요? 네. 영화는 그래야 그나마 관객들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약간 잔인하고 좀 네. 긴장감 넘치고 뭔가 사람들의 갈등이 있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별 스트레스 없이 보는 스타일인데 네. 같이 간 와이프는 그걸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아, 영화로 보면 더 힘들어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자꾸 이렇게 B급 코미디 나오고 네. 뭐 간단한 영화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잘 안 돼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굉장히 와이프가 이제 본인은 보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순간에서도 아까 그 자가냐 전세냐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좀 가장 인상 깊은 대사였어요. 그게. 그거를 웃기고 인상 깊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네. 거기서 현실을 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사 하나만으로도 누가 나한테 자가냐 전세냐를 물어본다는 건 거의 중요하다. 거의 없는 일이지만 나 어디 아파트 사러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세로 사는 걸까? 그렇죠. 샀을까? 네. 아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대사에서 공감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런 거 궁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듯이. 그러다 보니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생기죠. 그렇죠. 이병헌 씨의 연기와 부녀회장으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배우분의 성함은 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좀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신 분인데 그 두 분의 연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연기력만으로도 볼만하다. 볼만하고 저는 되게 한국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약간 그런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어서 약간 그런 긴장감을 좀 약간 갈등을 버텨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 마지막 봤을 때 380만 명. 많이 봤네요 생각보다. 네. 그만큼 요새 한국 영화가 볼 게 없다. 네. 근데 그만큼 또 잘 만들었을 것 같다 느낌상. 뭐 이건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루트로 찾아봤는데 너무 뻔했다라는 평도 좀 있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재밌게 볼만하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시간 내면은 뭐 OTT 또는 그 전에 극장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 또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영화를 준비 못하는 바람에 쌤이 오늘 또 처음으로 영화 리뷰를 한번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네요. 오늘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뭐 별점까지 매기죠. 별점 3개. 괜찮네요. 5점에 3점. 네네, 나쁘지 않네요. 중간 정도. 딱 볼만하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